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검은셔츠입니다. 여러분, 영어회화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세 가지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을 알지 못한 채로 미드 섀도잉을 하건, 영어 원서를 보건, 영화를 공부하건, 아니면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 표현들을 공부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외운 문장을 그냥 밖으로 내뱉는 거에 불과해요. 그 정도 수준에서도 일상회화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직접 뭔가를 생각해서 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규칙을 꼭 알아야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세 가지 규칙을 확실하게 인지시켜드리고 연습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영어를 공부하실 때 기초적인 문장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문장이구나 정도는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규칙. 사실 이게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가장 중요한 규칙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아냐 모르냐가 내 영어 실력 성장 속도의 빠름과 느림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그 규칙은 바로 영어는 핵심 정보를 먼저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핵심 정보를 먼저 전달한다는 영어의 특징만 이해해도 리스닝과 스피킹이 훨씬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장을 말하거나 듣는다고 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정보를 먼저 말하거나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핵심 정보를 먼저 말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한국어 문장을 보면은 에펠탑은 끌어모은다 둘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한국어는 주어를 말한 다음에 핵심이 되는 동사를 뒤에 빼고 그 사이에 부가적인 친구들을 넣어주는 언어죠. 하지만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이 되는 주어와 동사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The Eiffel Tower 끌어들인다, attracts many tourists every year. 부가적인 정보를 뒤로 빼고 핵심적인 정보들을 먼저 말해줘야 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모국어인 한국어에서 이 부가적인 정보들을 먼저 말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The Eiffel Tower를 똑같이 말한 다음에 many tourists every year attracts. 한국어식으로 가면 이런 느낌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한국어 문장을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무엇을 먼저 말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뱉어주면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틀리고 제일 많이 헷갈려서 말을 못 꺼내요. 말하려다가 말문 막혔던 경험 많으실 거예요. 거의 다 이것 때문입니다. The Eiffel Tower attracts. 바로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 이것만 해도 우리가 절반 이상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은 어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어순에 대한 얘기였고요. 주어와 동사를 꺼내기만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말을 시작하면은 회화에서는, 독해에서는 더 깊게 배워야 되지만 회화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근데 한국인들은 근본적으로 언어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제 설명으로 규칙을 알았다면 다른 규칙들과 함께 연습을 같이 해보면 더 좋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규칙은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차이입니다. 벌써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내가 그동안 살면서 말하는데 헷갈렸던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앞으로 안 틀릴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비동사. 비동사의 뒤에는 딱 4개만 올 수 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기억하고 연습해서 내가 입으로 그냥 자동 반사로 튀어나올 정도가 되면은 앞으로 절대 틀릴 일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느냐? 4가지가 올 수 있는데, 형용사. 우리가 흔히 느낌, 감각이나 감정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명사, 그리고 ing, 그리고 pp라는 게 오는데, 형용사, 명사, ing까지는 쉬워요. 많이 들어봤던 거고. 근데 pp가 학교 다닐 때도 내가 포기했던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회화에 필요한 pp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우선 나머지 3개 먼저 확인하고 같이 볼게요. pp는 이따. 우리 이제 예문으로 살펴볼 건데, 여기에다가 조동사를 붙이는 연습까지 같이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조동사는 뭐냐?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도울 조자를 써서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can, 뭐뭐 할 수 있다. will, 뭐뭐 할 것이다. might, 뭐뭐 할지도 모른다.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친구들과 붙여서 같이 연습을 해주면은 훨씬 더 다양하게 내가 생각해서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단순히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구상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동사가 앞에 오면 이 비동사 친구들, MR is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다 B로 바뀌는 것까지 알고 계신 다음에 예문으로 같이 연습해볼게요. 자, 형용사 먼저. I am happy. She is angry. They are hungry. 비동사 뒤에 이런 단어들이 오는 게 너무 쉽지만 조동사까지 붙여보면은 I can be happy. 나는 행복할 수 있다. She will be angry. 그녀는 화가 날 것이다. They might be hungry. 그들은 배고플지도 몰라. 조동사의 의미까지 더해주는 거. 괜찮으시죠? 다음은 명사. He is a teacher. This is my bag. We are friends. 이거를 He should be a teacher. This might be my bag. We can be friends. 조합이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각각의 조동사를 넣은 다음에 비동사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면서 다음 ing까지. 비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I am studying English. She is cooking dinner. They are playing soccer. 여기로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붙으면은 I will be studying. They might be playing soccer. 이런 느낌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그러면 더 이상 단순히
단순히 영어를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초 규칙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꼭 알고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PP라고 불리는 수동. 근데 한국어로 치면 피동입니다. 피동. P자. 내가 당하는 거. 피의 느낌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당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로즈, 클로즈드, 클로즈드. 이렇게 3단 변화라고 하는데 동사의 원형, 과거형, 그리고 PP. 이렇게 세 번째 거. 보통은 똑같아요. 형태가. ed가 붙는 형태가 똑같은데 불규칙하게 변하는 친구들은 따로 외워줄 필요가 있긴 해요. 간단하게 예문으로 살펴보자면 The door is closed. 문이 닫혀 있다.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이 누군가에 의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The homework is done. 숙제는 다 되어 있다. 숙제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숙제는 당하는 거예요. 그쵸? 숙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져야 하는 거니까 피동의 형태로 쓰인 겁니다. I am left here. 나는 여기 남겨져 있다. leave는 3단 변화로 leave, left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 남겨진 상황인 거죠. I am left here. 나는 여기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내 상태는. 근데 여기다가도 조동사를 붙이면 the door can be closed. 문은 닫힐 수 있다. 닫힘을 당할 수 있다. The homework will be done. 숙제는 완료될 것이다. I should be left here. 나는 여기 남겨져야만 한다. 이런 느낌으로 조동사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형용사, 명사, ing, pp 이 네 가지로 연습을 해서 내 입에 맞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조동사라는 양념을 조금 얹혀서 같이 해주면 훨씬 좋겠죠. 내가 생각해서 말할 때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감이 좀 잡히고 영어로 말하는 게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일반 동사는 훨씬 쉽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행동, 동작. 동작이기 때문에 아까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네 가지 해당이 안 되죠. 형용사, 명사, ing, pp 이런 친구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절대 올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I study English잖아요. I am study English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I study English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조동사가 붙어서 I can study English, I will study English, I might study English, I should study English 각각의 의미에 좀 양념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들까지 붙여서 더 다양한 선택지를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내가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놓으면 그 선택지들을 좀 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규칙들을 알고 연습하는 것만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랑 두 번째 규칙 살펴봤는데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규칙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그러면 I study, I am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 바로 뒤에는 동사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뒤에 뭐가 있던 간에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I English study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I study English. 비동사로도 마찬가지로 I am happy 라고 해야 되지 I happy am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 뒤에는 무조건 동사, 툭툭. 나중 되면 주어랑 동사 사이가 좀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주어랑 동사는 무조건 붙어있다. 핵심적인 정보를 영어에서 먼저 말해줘야 하기 때문에 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어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어요. I am, I study 이렇게 나왔을 때 비동사 뒤에는 네 가지밖에 오지 못한다. 형용사, 명사, ing, pp 그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조동사라는 게 껴서 조금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규칙. 문장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주려면 우리 흔히 말하는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랑 언제언제에 이런 걸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접속사, because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따로 공부해서 붙여주면 문장을 훨씬 더 길게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Because I can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회화에서 쓸 법한 꽤나 그럴듯한 문장을 방금 배운 두 가지 규칙에다가 because 하나 붙여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은 뭐였죠? 주어 뒤에 동사 따닥 나오는 거. 그리고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오고 뭐 조동사 같은 게 붙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느낌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게 천천히 성장해 나가야 돼요. 쉐도잉 좋고 영어 원서로 공부하는 거 너무 좋죠. 패턴 영어도 공부하다 보면 꽤나 쓸만합니다. 영어 회화를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초보들에게 너무 어려워요. 왕초보들은 이러한 규칙들을 꼭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어순의 기초를 두고 비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되는지 일반 동사는 절대 올 수 없고 조동사 같은 것도 낄 수 있다. 문장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나서 연습해야 된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규칙들도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끔 유튜브에 쉐도잉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성장 6개월 만에 영어 회화 가능해졌다. 실력이 급성장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쉐도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초 원리를 자연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설명은 못할지라도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노베이스였다면 언어 센스가 좋아서 그런 걸 거고 베이스가 조금 있었다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겠고요. 그런데 쉐도잉을 해도 도저히 실력이 늘지 않고 아주 쉬운 문장들조차 내가 생각해서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혼자 말을 꺼내는데 필요한 그런 언어적 재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작정 쉐도잉 한다고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초를 알고 사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것보다 기초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천천히 설명해 나갈 건데 그러한 기초적인 문법들을 알고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러한 규칙들을 아는 게 내 영어 실력 성장의 빠름과 느림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기초를 알고 접근하면 더 빠르게 이해하고 더 많이 더 재밌게 연습해서 더 빠른 실력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검은 셔츠 영어 회화였고요.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